가끔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는요, 두꺼운 책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손으로 직접 그린 이런 지도처럼요. 만약에 오키나와라는 섬 전체를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볼 이 지도가 정말 완벽한 밑그림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키나와 투어 차량 안에 그냥 툭 붙어 있던 손때 묻은 지도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의 가이드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 지도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섬이 가진 복잡하고 깊은 속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지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도에 딱 적혀 있는 첫 번째 정보, 바로 오키나와의 면적이네요.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무대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약 145만 명.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냥 숫자만 띡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68% 수준이라고 덧붙여 놨어요. 덕분에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확 와닿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보면요. 이 지도가 보여주듯이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서 정말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죠. 바로 이 지리적인 거리가 오키나와만의 아주 독특한 역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지도는요, 단순히 어디에 뭐가 있다는 장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까지 담고 있거든요. 자, 이제 지도의 오른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연표가 그려져 있네요. 와, 이 연표가 오키나와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네요. 1429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던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된 왕국이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결국 일본의 한 현으로 편입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의 정신이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키나와에 가면 이 활기 넘치는 문화, 또 이런 공연들, 독특한 건축물들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의 연표는 우리를 훨씬 더 어둡고 아픈 시기로 안내합니다. 이 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바로 그 전환점으로요. 지도 오른쪽 아래에 보면 별 모양으로 뭔가 강조해 놓은 게 보이죠? 바로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5일 동안 벌어졌던 정말 끔찍했던 오키나와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해안선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그 참혹했던 전투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이 극명한 대비,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오키나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섬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저기 해안가에 보이는 거대한 저장 시설들 있죠. 저것들이 바로 그 사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오키나와의 이야기는 이제 회복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 이 바다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도에 표시된 누치마스 소금 공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그냥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미네랄이 엄청나게 풍부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이 준 선물을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지도는 또 우리를 카후반타라는 곳으로 이끌어요. 이 안내판에 쓰여 있듯이 이름 뜻이 정말 예쁘죠? 행복 절벽이래요. 그리고 이 절벽에 직접 서서 이 숨막히는 풍경을 딱 마주하면 왜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그냥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섬의 아름다움,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맞춰온 이 지도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보면 과연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될까요? 결국 자랑스러웠던 독립왕국의 기억, 그리고 현대전이 남긴 깊은 상처. 하지만 그걸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명력과 활기찬 문화. 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바다와의 끈끈한 유대감.
이 모든 게 한데 어우러져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키나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이드였던 이 지도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종이 한 장에 역사, 고통, 아름다움, 그리고 희망까지 이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최고의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렇게 여러 겹의 과거를 품고 있는 이 놀라운 섬은 과연 어떤 다음 페이지를 쓰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오키나와의 아주 특별한 소금, 그 안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되게 독특하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정성이 듬뿍 담긴 손그림 지도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과연 오키나와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뭘까? 그 비밀을 찾아서 이 지도를 나침반 삼아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오키나와는 왜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뭐가 다르길래요? 그 독특한 정체성의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오키나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정말 파란만장했거든요. 1429년에는 독립왕국이었던 류큐 왕국으로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에 시달렸고요. 결국 1945년에는 태평양 전쟁의 가장 참혹한 격전지가 되고 말았죠. 바로 이 굴곡진 역사가 오늘날 오키나와만의 그 강인한 정체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모든 역사를 견뎌내고 지금 오키나와에는 약 145만 명이 살고 있어요. 지도에도 적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 섬이 품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역동성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진짜 매력, 그 정신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조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고유한 문화를 지켜낸 강인한 회복력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걸 품어주는 정말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이 둘이 함께하기에 오키나와가 이렇게 특별한 거겠죠. 자, 지금까지는 오키나와 전체의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태평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절벽공원. 근데요, 여긴 그냥 경치 좋은 관광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의 이름은 카후반타라고 해요. 이게 오키나와 말로 행복의 절벽이라는 뜻이래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저 눈앞에 펼쳐진 코발트 블루빛 바다 있잖아요. 저 아름다운 색의 그라데이션이 보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와, 이름 정말 낭만적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안내판이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이 아름다운 행복의 절벽 바로 아래 저 바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치마스 소금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찾던 단서가 나왔네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평범한 바닷물이 어떻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보물 누치마스 소금으로 재탄생하는 걸까요? 그 혁신적인 비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그 놀라운 마법이 일어나는 것, 누치마스 소금 공장입니다.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정말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원재료겠죠? 얼마나 깨끗한 바닷물을 얻느냐가 관건인데 이 공장은 해발 66m 절벽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덕분에 오염 걱정 없는 깨끗한 바닷물을 직접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리는 바닷물이 한 달에 무려 400톤. 이걸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세심하게 정수한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정말 정성이 대단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 과정의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치마스 소금을 세상의 다른 모든 소금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비밀병기, 특허까지 받은 상온 순간 결정 제어법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원리가 정말 기발해요. 바닷물을요, 아주 고운 안개처럼 만들어서 따뜻한 바람에 휙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 분자는 순식간에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고 바닷물에 녹아있던 온갖 미네랄 성분들만 고스란히 남아서 마치 하얀 눈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바닷물을 끓여서 불순물을 날리는 방식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만드니 결과물은 어떨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염은 거의 다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그냥 짠맛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누치마스 소금을 보세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바다가 품은 필수 미네랄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하게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 소금 좋아요 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무려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등재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네랄 종류가 풍부한 소금으로 말이죠. 이건 뭐 세계 챔피언 인증이나 다름없네요. 자, 이제 다시 이 풍경을 보니까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특별한 소금은 결국 오키나와의 자연이 낳은 선물에 인간의 혁신적인 지혜가 더해져서 탄생한 완벽한 결과물인 셈이죠. 행복의 절벽이라는 이름처럼요. 자연이 준 선물을 모두를 위한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 정말 놀랍습니다. 시련으로 가득했던 역사에서부터 행복의 절벽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오키나와가 품고 있는 이야기의 한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깊고 푸른 바다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놀라운 보물들을 품고 있을까요?